아유 힘들어. 드라큘라예요. 저는 삭입니다. 삭탈관직 당한 이순신 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왔죠. 절대 천연 귀신 아닙니다.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현실 세계에 온 저승사자입니다. 저는 한때 모든 어린이들의 이마에 종이를 이렇게 다 붙이고 다니게 만들었던 강씨입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다. 과학랩셜. 자팍다식. 아는 척하기 딱 좋은 과학 커뮤니케이션 넷플릭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름이 이제 막바지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덥급습합니다. 아 이럴 때는 공포 영화 하나 딱 봐줘야 되는데 말이죠. 오싹하게. 갑자기 공포영화 이야기하니까 이 장소가 괜히 무섭게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무슨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찍어야 될 것 같은.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나도 안 무서워. 옛날부터 더울 때 무서운 이야기나 공포 영화 보면서 좀 시원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정한 이번 넷플릭스 주제 공포 영화 속 과학입니다. 공포 영화. 왜 여름하면 공포영화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공포영화를 보면 오싹하고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바로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기 때문이에요. 피부 주변에 혈관이 수축해서 피가 덜 돌아요. 그래서 핏기가 사라지죠. 그리고 혈관이 수축할 때 식은땀이 흐르거든요. 땀이 봄의 열을 안고 증발하면서 몸이 서늘한 느낌이 드는 거죠. 공포 영화를 잘 살펴보면요.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해서 관객의 반응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세기 말에 갈반이라는 해부학자가 있었습니다. 전기. 그렇죠. 개구리 뒷다리에다가 전기를 탁 놔봤어요. 그랬더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를 써서 뭔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다는 사회 분위기가 참 묘사가 된 거죠. 1803년에 조지 포스터라는 사형수가 교수형을 당했는데 말이죠. 근데 이 시체를 갖다가 거의 묻어준 게 아니라 그거를 영국 왕립 외과대학에서 전기 충격을 가는 실험을 했는데 죽어있던 시체가 전기 충격을 가했더니 오른쪽 팔이 벌쩍 들려가지고 주먹을 꽉 쥐고 말이죠. 예, 그리고 넓적 다리를 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당시 서구 유럽 의학에서는 흐르는 전기, 전류죠. 전류 자체가 생명의 에너지라고 인식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설정들이 사실은 완벽하게 허구가 아닌 있음직한 이야기들로 포장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요즘 친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 프랑켄슈타인이 인기가 없는 건지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공포영화도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많은 MZ세대들은 공포 영화 대신에 공포 게임을 즐기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 파피플레이 타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파피플레이 타임이라는 게임이 어떤 거냐면은 방탈출 게임처럼 아이템들을 직접 뭐 줍고 그다음에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방을 탈출해 가는 그런 게임인데 곳곳에 공포 요소들이 숨어 있어서 인기가 많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현재 시대적 상황에 맞는 공포 영화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대세는 뭐니 해도 좀비죠. 맞아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비말, 침방울의 무서움을 느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좀비가 어떻게 보면 더 공포의 대상이 지금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소재 자체가 사실은 이미 과학이에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형태랑 성질이 바뀐다는 걸 우리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비로 된다는 설정이 먹히는 거죠. 마지막 잠복기 딱 물리고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감염 부위부터 서서히 변하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증명은 안 됐는데 마치 사실처럼 입에서 입으로 싹 전해진 괴담 같은 거 있죠. 맞아요. 있어요. 항상 있죠. 도시괴담. 얼마 전에 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이승환 씨. 유명하죠. 그 뮤직비디오를 가만히 보면은 이제 지하철이 역내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조종사 옆에 웬 여인이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다. 해가지고 괴담이 막 쫙 펼쳐졌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 따르면 그 조종사 지인을 조종사분이 태웠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밝혀져서 시시해졌죠. 예. 1982년부터 폴터가이스트를 주제로 영화가 3편이 나왔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영화 출연진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폴터가이스트의 저주다 라고 하는 조시전설이 퍼지게 되었죠. 2000년에 일본 기후현의 한 빌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유리병이 굴러가는 소리. 아무도 없는데 그 층에는. 그리고 망치로 막 두드리는 소리.
샤워기 물이 갑자기 펑 하고 터지고.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되게 두려워하면서 건설업자를 불렀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무당을 불렀다고 해요. 무당을 불러서 구술을 하고 뭐 난리 했는데 해결이 됐냐?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과학자를 찾아야죠. 과학자들. 그래서 과학자들을 찾아서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과학자들은 해결은 못 지어주고 예 가설을 5가지. 그렇죠. 보통 가설을 주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놓은 가설에는 첫 번째 저주파로 인한 공명. 아 이거 가능하거든요. 네, 뭐 다리도 무너뜨렸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건축물이나 어떤 고체나 이런 것들에는 어떤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 대역이 고유 있어서 진동수가 거기에 맞는 주파수를 흔들어주면 뭔가 흔들림이나 뭐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지질학자들이 내는 의견인가 싶은데 활단층에서 전자기파가 발생돼서 나타난 이상 현상이다. 전자기 발생한 거 보니까 지질학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자, 세 번째 주민들이 그냥 거짓말한 거 아니냐. 집단 조작한 최면에 거 아니냐. 걸리듯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이것도 또 재밌는 현상인 게 고전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났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거 허치슨 효과라고 부른다는데 허치슨 효과일 거다라고도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집단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히스테리를 일으켜서 집단적으로 착각한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한 것도 가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분노를 하거나 화가 나면은 분노 게이지, 적개심 이런 것들이 막 찬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와서 어떤 물체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술을 했던 적이 있어서 대부분 구성되는 염력들을 어떻게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지를 알기는 해요. 이 칼 한번 밀어보세요. 보여줘야 믿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제가 딱 준비를 해오면은 믿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싹 밀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 중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가운데도 폴더가이스터 능력이 있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있죠. 바로 볼프강 파울리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예, 파울리의 베타 원리 발견. 예, 전자가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이런 거 있죠. 상대성 이론에 전개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또 양자론을 체계하는 데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100년에 한 명 나오는 그 천재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후계자라고 꼽을 만큼 연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파울리가 평소 자신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동조도 해줘요. 아, 파울리가 우리 실험실에 왔다 가면 실험 기구들이 갑자기 뭐 잘 안 돼. 이게 파울리의 역량이야. 그래서 동력자들이 이런 현상을 그의 이름을 붙여서 파울리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 능력이 좋게만 발휘 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있잖아요. 맨하탄 계획.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물리학자들은 다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파울리가 거기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걸 두고서 아유 혹시 파울리의 폴더가이스터 능력이 염력이 진짜면 어떡해. 거기 뭐 원자폭탄 막 개발하고 있는데 어떤 돌발 형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 안 돼서 파울리 빼. 이렇게 해서 파울리가 거기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 귀신은 없다. 호러 영화는 허구고 계절 마케팅일 뿐이다. 허구는 아니고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어쨌든 뭐 대부분 과학자들은 귀신, 유령, 심지어 뭐 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영혼의 무게에 대해서 실험한 적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21g의 실험. 예, 21g의 실험이라는 제목인데 덩컨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영혼의 존재를 실증하고 싶어 했어요. 첫 번째, 영혼에는 무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고 실험에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6명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삼았고 그 환자들이 죽었을 때 죽기 전과 후에 몸의 질량의 변화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5명의 환자 자체에서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1명의 환자에게서 약 21.3g 정도의 질량의 변화가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맥두걸이 뭐라고 얘기했냐?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믿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진짜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 귀신의 존재를 믿고 심지어 밝히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하면은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테슬라 보통 연구할 때 보면 자각몽을 꾼대요. 꿈에서 꾼 걸 구현을 하는 거죠. 실제 자기가 그렇게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말을 했대요. 자기 연구가 잘 안 되고 막 이러는 이건
외계인이나 유령이 나를 방해하는 거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테슬라는 반대쪽에 있는 거 누구죠? 에디슨. 그렇죠.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말년에 유령 탐지기를 만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유령 탐지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유령 찾겠다고 집 찾아다니고 그랬다고 합니다. 고스트바스터. 그렇죠. 그때 사실 니콜라하고 에디슨은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약간 이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네, 있었어요. 맞아요. 또 유명한 과학자분들이 의외로 귀신을 믿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일 유명하신 분이 우리 최초로 노벨상 받은 여성 하면 누굽니까? 예리 부인. 그렇죠. 한 개도 아니고 여러 두 개. 개나 두 받죠. 개요. 그죠? 그것도 분야가 다르게. 맞습니다. 물리학상, 화학상 받으셨는데 사실 이분의 남편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영매술에 빠져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뭐라 이건 과학적 실험이다. 근데 사실 그 시대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시대 때는 영매술 이런 걸 보여주는 거를 거의 뭐 귀족들의 무슨 유흥 같은 걸로 생각을 했대요. 그때 유명한 뭐 뭉크 이렇게 절규 그리신 분 쫙. 뭉크랑 전화기 발명한 벨 그리고 고난 도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퀴리 부인도 참석을 했지만 근데 남편 퀴리가 먼저 돌아가세요. 그렇다가 보니까 이분이 더 많이 참석하시는 거죠. 혹시나 남편을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임스 랜디라고 혹시 한 번씩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네, 그분이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었어요. 1988년도에 호세 카를로스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듭니다. 젊은 친구를.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이 친구를 데리고 호주를 가요. 호주에 가서 호주 방송사와 함께 이 사람이 출연을 해가지고 영혼을 불러오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하니까 모든 호주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영매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후세계라든지 영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호주 방송국하고 제임스 랜디가 꾸민 조작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넷플릭스 공포영화 속과학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2013년에 개봉한 스릴러 영화 공범을 보면요. 아주 다정하고 평범하게 그지없던 아버지가 실제로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딸이 알게 되면서 그 공포감이 극에 치닫는 그런 스토리가 펼쳐지는데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원래는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는 하고 영화에 보면은 끝난 게 아니란 네. 말이에요. 제가 말했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